제가 이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막연히 어떤 건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포털에 검색을 해보니까 카피라이터란 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창에.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터란이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 정말 카피라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또 우리 작가님께 한번 드려보는 카피라이터란이라는 질문은 우리 카피라이터가 우리 작가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카피라이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한다고 저도 이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30년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피라이터 명함을 준 지가 네. 저희 때는 정말로 카피라이터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제가 광고 대행사를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로 독립을 했는데 정철 카피라는 이제 1인 회사 대표가 돼가지고 오피스텔에 제 간판을 딱 정철 카피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띵동 띵동 누가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뭐 이렇게 소리로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또 누구세요? 그랬더니 한 장이 얼마예요? 목사 카피. 복사집인 줄 알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알고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카피라이터는 남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사람. 남의 얘기. 예, 남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라면 얘기도 해주고요, 맥주 얘기도 해주고, 때로는 뭐 정치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러려면은 그게 제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고 얘기를 듣는 사람, 보통 우리가 이제 타겟이나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접점을 찾아내서 카피화 시키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자 쪽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소비자를 또 잘 들여다봐야 되고, 이 양쪽의 접점을 찾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카피라이터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트렌디한 직업으로 약간 좀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해인가요? 네. 어떤 점에서? 이 카피라이터를 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멋있어 보여서.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멋있다. 카피라이터란 그 단어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이 일 하면은 연예인도 좀 모델도 만날 것 같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사심 충족 안 되나요? 종일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 파묻고 일을 하는 생각하고 일하고 글 쓰고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선망이랄지 되게 막 멋있을 것 같다, 그건 100% 오해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카피라이터가 하루 종일 탁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글 한 줄 탁 찾아내고 뭐 이런 거. 이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건 이제 정말로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거고, 아침에는 약 팔고 점심 때는 껌 팔고 저녁 때는 옷 팔고 그 다음 날은 뭐 술 팔고, 정신없이 최소한 한 5-6개 정도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서 회의, 그 다음에 잠깐 자리에 와서 끄적거리다가 그 다음 회의 계속 불려다니면서 회의하고 앉았다, 회의하고 앉았다. 이 시간도 없거니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멋있는 줄 알고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3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힘든 거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루 종일 이거 팔아야 된다는 거고, 카피라이터의 매력은 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저거 팔고 하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죠. 늘 새로운 걸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또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는 사람은 그 일을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우리 작가님 잘 맞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잘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뭔가 내고 글 쓰고 이런 게 막 재밌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가님의 다른 영상들도 쭉 보고 했는데, 뭐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써, 일단 써,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도 그럼 꾸준히 계속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뭐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생각하고 쓰고, 뭐 이게 일이죠. 그리고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한두 달은 또 이 책 이런 촬영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러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요. 뭐 하나 잡히면 또 그거 가지고 한 1년 묻혀서 살고 뭐 이게 반복이죠. 되게 멋있고 트렌디한 직업 같아요. 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일에 파묻혀가지고 하나 탁 마무리해가지고 세상에 탁 던져놓으면 그 반응을 또 보고 멋있어 보여요? 그럼요. 이게 잘했네요. 저도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카피라이터는 이제 아까도 잠깐 트렌디하고 탁 그래 이거야 하면서 쫙 한 줄 내고 그 단순히 이제 그런 직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은 네. 것 같더라고요. 카피라이터라는 단어가 이제 외국에서 온 단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엔 그런 단어나 그런 직업이 없었는데 처음에 이제 카피라이터란 단어가 상륙했을 때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자라는 뭐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데. 가장 그 근접하게 갔던 얘기 그 단어가 네. 광고 작가였어요. 광고 작가. 좀 맛이 안 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드라마 작가가 있듯이 광고 작가가 있다. 그러니까 작가라는 건 뭐냐?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광고 전체를 이렇게 디자인한다 그럴까요? 뼈대를 만들고 물론 미시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간 말과 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카피라이터지만 광고 전체의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조금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카피라이터를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광고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있는데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데죠. 거기에 카피라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아트 디렉터도 있고 CM 플래너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그 중심에 늘 카피라이터가 있다. 카피라이터는 기획과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컨셉 만들고 카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TV나 뭐 어떤 매체에서 이제 보는 광고들에 가장 뼈대를 카피라이터가 먼저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살이 붙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캠페인이 그렇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않지만, 예. 그렇게 카피라이터가 중심에 서 있어야 이게 흔들림이 좀 적어져요. 제가 카피라이터라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비주얼 하나가 메인을 딱 놓고 처음에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칫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남의 다리 긁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카피 한 줄이랄지 키워드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뭐 키워드가 뭐 주전자 하나가 딱 놓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옆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카피가 늘 중심에 있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지에 깃발을 딱 꼽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주전자를 딱 들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병사들이 막 남의 산으로 가서 이 산이 아닌가 봐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카피라이터 업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들었는데 이 책은 이제 우리 작가님이나 혹은 이제 카피라이터가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하나요? 예. 미션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때까지를 진짜 이 업무하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쫙 늘어놓은 책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일한다. 처음에 제가 하나를 던져주자면 교보문고 아시죠? 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희 교보문고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보문고가 뭐 카피까지는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일한다 정도만 좀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보문고 카피를 의뢰를 받으면 받으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괜찮겠어요? 좀 비싼데. 우리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하는 과정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 네. 일반 대행사에 있는 카피라이터들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죠. 다른. 예. 하는 일의 과정이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을 크게 세 개로 얘기를 하면은 나홀로 생각, 나홀로 생산, 나홀로 배달. 지금 혼자 다 하신 거죠? 예,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니까 옆에 누구 사람들이 이제 응원군들이 없으니까 혼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교보문고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겠죠. 그래서 만나요. 네. 만나면은 내가 지금 카피라이터 정철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거를 되게 뭐 기획서일 수도 있고 브리프 한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저한테 이제 건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번 일은 어떤 일인데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마주 앉아서 그 브리프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의 얘기를 귀로 들으면서 이 브리프의 여백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백에 막 듣고 보면서 막 그때 그냥 떠오르는 단어일 수도 있고 떠오르는 뭔가를 막 여기다 적어요. 브리프 여백에. 그게 무슨 뭐 색깔일 수도 있고요. 뭐 링컨이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장 하나 혹은 영화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걸 막 빠르게 적어 나갑니다. 막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브리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은 제 작업실에 와서 브리프를 다시 놓고 이제 브리프를 꼼꼼하게 다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과학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 그쵸. 이렇게 정확한 카피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 썼던 온갖 낙서들 그것들을 막 노려보다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그 생각을 막 확장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아이디어 A안이나 카피 A안이 나오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처음 들었을 때 혹은 처음 접했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어떤 것들 그게 완건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그러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은 뭔가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작업실에 와서 받은 거 읽고 내가 써놓은 것들을 막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뭔가를 추려 나가는 거죠. 추려 나가서 키워드를 결정을 하고 키워드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카피화 시키는 방법. 카피화 시키는 거는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카피라이팅 혹은 글 쓰는 게 굉장히 뭐 고고한 정신 노동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다. 이거는 정말로 단순 노동이다. 그냥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사이다를 마셨다라는 걸 책에서는 예를 들었는데 나는 사이다를 마셨다라는 문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들 똑같이 쓰니까. 그 마셨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노력. 이거를 뗐다가 다른 단어를 붙여보는 거예요. 또 떼고 또 붙이고 이거를 10번, 20번, 100번, 1000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괜찮다라는 단어가 딱 조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문장이 써지는 거죠. 근데 그 단순 노동을 남들을 10번 하는데 나는 100번 하고 이러면은 너는 참 글을 잘 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다 드러난 거를 저희가 이제 완성된 문구만 보니까 멋있다, 트렌디하다 이런데 사실은 계속 넣었다 뺐다 하시는군요. 그 엄청난 우리끼리는 그냥 뭐 3D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참 그 피곤한 직업이죠 사실은. 1인 회사 이제 혼자 하신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회사 업무나 마케팅 하다 보면 뭐 카피나 이런 거 만들면 뭐 옆에 동료도 한번 야 어때? 아니면 이제 윗사람도 한번 보여주면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혼자 하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확신이 없죠. 그죠? 네, 확신이 없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꽤 오래 했으니까 어떤 어느 정도 요거는 뭔가 좀 먹힐 것 같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런 감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가장 어떤 일을 하면서 재미있을 때 희열을 느낄 때가 뭔가 간질간질하다가 이거다 하는 문장을 찾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희열이 제가 3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연필을 쥐고 살게 한 그 원동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 나는 막 천재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건 정말 아무도 생각 못 할 거야. 그런 문장을 하나 내가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광고주에 딱 갖다가 딱 보여드리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와 그럴 줄 알았는데 딱 딴 거 없어요? 바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데 내가 보기엔 이건데 뭐 딴 거 없어요라고 벌써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광고가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쟁이가 만든다? 아니 좋은 광고주가 만든다. 그거를 사줘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안 사주고 그다음에 잘 정리된 거를 막 이것도 넣어라 저것도 넣어라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짬뽕이 되다 보면은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광고주를 만나는 게 굉장히 광고쟁이로서는 행복한 그런 일이죠. 이 광고란 질문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를 유튜브나 그 다음에 포털들
그런데 막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아까 질문드린 카피라이터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가 되는 법. 카피라이터는 이런 일을 해요. 카피라이터는 이런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카피라이터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합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나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예. 후배들한테 예. 우리 카피라이터가 되는 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광고회사 들어가서 카피라이터 명함 받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저 홍대 앞에서 카피 좀 쓴다 이런 거 없거든요. 내가 언더그라운드 카피라이터 이런 거 없어요. 인디 카피라이터 뭐 이런 네, 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광고회사에서 일을 받아오면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프리로 독립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무조건 광고회사를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제1기획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행사를 내가 들어가야 하는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내가 신입사원으로 제1기획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에 몇 명 뽑지도 않으니까. 근데 내 목표를 내 세 번째 회사나 네 번째 회사를 제1기획으로 생각하고 가면은 그거는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50위 정도 되는 대행사에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가서 한 번 뛸 때 한 50위권, 그 다음에 10위권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카피라이터가 그 나한테 맞는가 혹은 내가 진짜 되고 싶은가 이런 거를 혹시 카피라이터에 관심 있는 그런 청춘들이라면은 그걸 뭐 광고계 선배나 교수나 이런 사람한테 묻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묻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카피라이터 하고 싶냐?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은 똑같은 질문을 한 3개월 후에 똑같이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또 예스. 또 3개월 후에 또 예스. 이게 3번 정도 물었는데 3번 다 예스가 나온다. 그 사람은 카피라이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 카피라이터 명함을 갖게 되고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냥 카피라이터 멋있을 것 같아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피라이터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해도 운 좋게 들어간다 해도 3년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야 된다. 근데 자기한테 3번 물었는데 3번 다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 일이 정말로 하고 싶고 정말로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일을 멋있다고 해서 갖다 앉혀놓고 해라 이게 3년 버티기 힘들다. 뭐 되게 멋있지도 않고 정말 힘들고 제가 뭐 제 라이벌들이 많이 올까 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일이 재밌어야 한다. 이거는 카피라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종이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내가 재밌어 하는 일 거기서 그 언저리에서 내 미래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카피라이터들을 꿈꾸는 혹은 이제 카피라이터를 이미 시작한 후배들한테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요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하철 가다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맛이 고 하면서 고를 GO로 쓰고 경품 받고 뭐 이런 카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특히나 지자체 홍보물도 보면 우리 이제 대관님께서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그 이제 뭐 정부, 공공 이런데 이제 슬로건 공모 같은 거를 할 때 심사를 가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가보면은 지금 말한 거 정말로 많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정말로 많고 그리고 그런 공모에만 거의 직업적으로 뭔가를 응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럼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엔 말장난인데 네. 저는 말장난 되게 좋아하고 하라고 막 부추기는데 이런 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식상하죠.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고 싶냐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이런 식의 카피를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5년 차 돼가지고 그때는 뭐 신선했을 수도 있겠죠.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후배도 처음에 이런 걸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그 후배랑 길 가다가 야 저거 봐 뭐뭐 하고 또 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카피는 어떻게 보면 관성과의 싸움일 거예요. 남들이 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관성을 옆으로 치우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